신우쌤입니다. 일단 마이크 테스트. 일단 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해서 관심 종목 위주로 해갖고 다음 주 어떤 관심 종목 위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채널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에 들어보면은 재생 목록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보, 그럼 모든 채널에 보면 정보에 들어보면 해당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현재 구독자 수가 130명이고 조회수가 8601회고 가입일이 19년 1월 6일 2월 3일 이제 2달 다 돼가죠. 2달 정도 된 유튜버가 뭐 조회수 안 나오고 회원수 별로 안 된다고 징징거리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죠. 보통 보면은 몇 년씩 뭐 짧으면 6개월 뭐 그 정도인데 이제 겨우 2달 했는데 그 설명 잠깐 들어가 보면은 일단 본 채널에서 다루는 분야는 재테크, 주식, 반려동물, 일상 힐링이 되겠지만은 주요 컨셉은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이 될 것이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최고급까지 주식에 관한 전반 분야를 다룰 예정이며 책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취급하지 않고 시장 0.01%들이 꼭꼭 쥐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주요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에 맞게 학원은 있습니다. 학원이 있는데 별로 인기는 없어요. 그리고 저의 현쌤의 주요 주식 관련 수상 경력 및 기타 경력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승일대회 이런 거 잘 안 나가는데 2010년 2015년 이럴 때 뭐에 씌었는지 그냥 열심히 나가봤어요. 나가봤고 대신여권 승일대회에서 1등을 3번 했고 2등을 한 번 했습니다. 또 더 있는데 1등을 한 번 더 했는데 여기서는 불공정 거래인가 뭐 그 걸려갖고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이게 뭐야 불공정 거래 그런 게 내가 험했을 작전을 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은 어떤 모뎀 하나에 여러 컴퓨터를 연결시켜 갖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컴퓨터가 있고 B 컴퓨터가 있다면은 IP 주소가 네 자리 숫자인데 끝에만 다르거든요. 끝에만 다르고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다 똑같고 끝에만 다른 IP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같은 IP로 간주를 해버려요. 같은 사람으로 간주를 해버린다는 뜻이죠. 근데 A 컴퓨터로 매매를 하고 B 컴퓨터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A 컴퓨터에서는 팔고 있고 B 컴퓨터에는 사고 있는데 그 내가 파는 물량이 B 컴퓨터에서 사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통정 매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입상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러고 미래에셋증권 승률대회 2등을 한번 했고 그 이트레이트 증권 승률대회 1등 1회 있는데 이거는 2007, 8년도 정도 되나? 2006년도 하여튼 오래됐어요. 이거는 오래됐고 킴증권 승률대회 1등 2번 했는데 2번 했고 근데 이것도 2003년까지 주식 포털 사이트 팍스네스 전문가 활동을 한 반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분석 글도 쓰고 뭐 방송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했습니다. 파스넷뿐만 아니고 이챗이라는 사이트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했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어떤 고객 만족도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8년부터
1988년도 주식을 입문했는데 이때 3학년 때 투자론을 배울, 배울 때 그 교수님이 주식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교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포트 자체가 어떤 모의 투자를 어떤 레포트로 이렇게 뭐 쓰게 하고 그 모의 투자의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어떤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샀는 주식이 지능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접하고 그러고 뭐 공사다망해서 별로 주식을 못하다가 직장을 들어가고 1993년도 제가 1992년 12월 달에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했고 2013년은 시험 마쳤습니다. 뭐 자격증 시험, 유수마 자격증 시험 다 치고 심지어 주택관리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뭐 공부를 다 해놨는데 하필이면 그날 공무원 시험 일이어서 공무원 시험하고 같이 겹쳤어요. 그래갖고 주택관리사 그때 1회 시험은 포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다 해놓고 포기를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날 그해 뭐 9월달 8월달인가 9월달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때 7급 검찰 사무직 공채 시험이 있었고 하여튼 계속 공부했어요. 또 그해 초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이 있었고 다 시험 쳤어요. 다 시험 쳤고 시험은 다 합격했어요. 다 합격을 했는데 결론은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보통 4, 5월에 치는데 2차는 주관식이죠. 주관식이고 보통 커트라인이 40, 한 8점 정도 그 정도 50점 넘으면 보통 1등 하죠. 1등 하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합격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1차 시험을 안 치고 2차 시험을 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시험을 아예 거의 못 치다시피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전혀 못하고 그래갖고 직장에 7급 그러니까 뭐 직장에 충실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당시에 하게 돼갖고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좀 했죠. 뭐 다양하게 했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뭐 운전면허 학원에 강사도 잠깐 해보고 그건 제일 재밌었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가. 그러고 또 영업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그 가구 소품 파는 업체였는데 그 한 2달, 3달 정도 했는데 성과가 나름대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거 하다가 발령이 나갔고 그 달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급하게 연수원 들어가야 됐죠. 일단 연수원부터 그 당시에는 가고 연수원 끝나고 이제 뭐 어떤 발령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연수원도 한다고 어떤 뭐 접었었고 그때 뭐 도둑도 안 맞았구나. 음, 어떤 이렇게 어떤 제 채널의 정치성은 이런 겁니다. 또 그러고 제가 관심 있고 또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근데 뭐 서바이벌 그러니까 어떤 야생 생존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 도구 없이 그냥 뭐 도구 없이 뭐 칼 한 자루 정도 수준으로 갖고 베어 그릴스 맞습니까? 그 네오그래피 채널에서 하는 베어 그릴스 영국 SAS 출신 걔처럼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지만은 전문가 수준은 아니니까 또 그러고 뭐
그 뭡니까? 아이씨, 용어 생각이 안 나. DIY 쪽으로 이렇게 뭐 더 관심 있고 뭐 만드는 거 간단하게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금방 뚝딱 만들 수 있고 뭐 전기 고장 나면 뭐 금방 고치고 뭐 이런 것들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세트죠. 그러니까 종합 세트 식으로 해갖고 일단 채널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채널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신쌤의 서바이벌 월드 해갖고 일본 주식 AFT까지 이번에 서바이벌 부시크래프트 그 부분 3번 DIY 뭐 4번 시사경제 힐링 헬스 그쪽으로 했고 뭐 다이어트 이쪽도 제가 성공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도 하고 힐링 경제 시사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멘트 그러니까 하노이 뭐야 그 북미회담 결렬 이후 그 다음 협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데 부터 해서 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뭐 그런 시사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뉴스 이면에 뉴스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이면의 이야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고 힐링은 요즘 주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헬스 건강 뭐 이쪽도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도 뭐 이렇게 보고 좀 중요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스피린을 50 넘어서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알씩 100일만 먹으면은 몇 가지 암이 예방되고 뭐 또 심혈관 질환이 예방된다는 거 뭐 그런 내용들 좋은 괜찮은 내용들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승록 채널 또 그리고 나머지 이걸 꺼야 돼. 토론 이거는 뭐지? 볼 거 없구나. 채널은 내가 구독하고 있는데 현재 채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보면은 주로 DIY 쪽이죠. 일단 관심 있는 분야가 그쪽이니까 또 그러고 뭐 뭐랄까노 그 사건을 해 그러니까 김복준 형사와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그 운영하는 이거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어떤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어떤 뭐야 그 사건의 개요라든지 뭐 진행 상황 거기에 따른 어떤 분석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채널인데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좀 이쁜 여자가 디바 누구 뭐 해갖고 막 설명 읽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채널도 있는데 조회수가 뭐 1, 200만 정도 되고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어떤 여기는 뭐 몇십만 밖에 안 되고 참 아이러니컬하더라고 유튜브 하는 데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보고 구독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쁜 여자가 나와서 뭐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주식 같은 경우도 전업 1년차 누구 이 부장한 누군가가 강의를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이동평선의 원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종가 쭉 더해갖고 해당 기간만큼 나누면은 해당 이동평선이 되는 거 그런 거조차도 뭐 20만씩 이렇게 강의가 나오니까 조회수가 나오니까 좀 황당한 어떤 그런 거 전문가들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전문 분야에 특화된 어떤 사람들의 들은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참 특이한 게 하여튼 그렇더라 그런 게 참 좀 특이했어요. 그러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면서 제가 구독을 하면서 정말 괜찮게 받는 어떤 애의 어떤 뭐야 그 이 채널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구독하고 있는 어떤 걸 봤는데 거의 일배더라고 일배. 뭐 신의 한수 뭐 그런 걸 구독하고 있고 그래갖고 깔끔하게 끊어줬죠. 조음 눌러준 것도 다 취소해주고. 음, 그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된 어떤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어떤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대구에 살지만은 대구는 거의 지금 보수죠. 보수인데 대구에 살고 있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냥 뭐 진보 성향은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좀 보수화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중도 쪽으로 중도에 가까운 어떤 상태. 또 그러고 최대한 어떤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중립에서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심지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칼부림 사건, 고등학생 둘이서 이렇게 뭐 칼싸움하는 거 이수혁 사건이었나? 부투시였고 해석을 좀 남들하고 달리 합니다. 그리고 또 PC방 그 살인 사건이 있었죠. PC방 알바를 거의 난자시킨 어떤 살인 사건. 근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가해자가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이게 기본적인 어떤 입장이죠.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가해자가 그렇게까지 열을 받았을까? PC방 알바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일단 PC방 알바 걔 같은 경우는 모델에 합격을 했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가해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찌질이라고 그러죠. 찌질하고 뭐 그런 거. 거기서 라면 시켜 먹고 뭐 라면 끓여 치워달라 그러니까 알바가 와서 좀 신경을 내고 뭐 그런 거. 그때 뭐 좀 어떤 평소에 자격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사건의 발단이 그건 같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정신병이 있다든지 뭐 조현병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자격지심을 그러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고 학력도 별로고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자격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분노를 폭발시키는 어떤 계기 자체는 뭐 단순한 말 한마디에서 나올 수 있겠죠.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난 어떤 사람이 와서 요 한마디 해버리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뚜껑 10% 정도 열린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 정도 열려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였고 동영상 분석을 보면은 PC방 알바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가해자가 오른쪽 훅을 PC방 알바한테 날리더라고요. 가볍게 피하면서 PC방 알바 가볍게 피한 금도 유단자라고 소개가 됐는데 가볍게 피하면서 도로 제압을 하더라고요. 도로 제압을 하니까 그 가해자의 동생이 일단 형이 맡고 있으니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PC방 알바를 뒤에서 잡았어요. 그 잡아놓은 걸 갖고 서로 공범이다 하고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 근데 그 갖고 공범이라고 이야기는 일단 말려야 되니까 자기 형이 맞으니까 말려야 되니까 하여튼 말려야 되죠.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상황에서 뭐 그 공범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고 지금은 아닌 걸로 이렇게 어떤 결론이 났는 것 같아요. 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나쁜 놈이 저 불쌍한 사람 뭐야 잘 나가는 어떤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청년의 목숨 그러니까 목숨을 앗아갔다. 얼굴에만 그냥 수십 방의 어떤 칼빵을 놓고 소위 말해서 잔인하게 그냥 살해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혈 과다로 죽었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나왔는데 보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갖고 그 사람의 어떤 외향적인 걸 보면서 그걸 비하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비하를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사건 자체 모르겠죠. 아무래도 뭐 가만히 있었는데 웃고 있었는데 열받지는 않겠죠. 음,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교훈상으로 배워야 됩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 존중해주고 뭐 직업에 충실했다면 만약에 그 친구가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겠죠. 물론 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가해자는 일단 나쁜 놈이고 최소한 징역 가면은 최소 무기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자업자득이고 당연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다고 다 칼 들고 뭐 설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 미국이었다면 거의 난살 안 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이었다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해석을 좀 역으로 역지사지라 그럽니까? 역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그걸 또 일단은 주식에 어떤 적용을 시키고 역발상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래요. 주식 그러니까 어제 하다 말았는데 제가 손실을 계속 보다가 어떤 수익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 이를 지금 공개한다면은 그, 그 당시에 제가 활동했는 카페가 가자 나스닥으로였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어떤 데이 트레이더를 양성해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1인당 10,000불 정도만 연수익을 내버리면은 엄청난 무역 흑자가 나타나겠죠. 무역이라 하면 뭐 하겠지만은 그런 게 제가 전업하기 전에 어떤 목표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그때가 4월 달이었을 겁니다. 아마 2001년도 4월 달 강연회였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강연회 강연회 날은 토요일이었고 다음날 일요일날 제가 결혼할 뻔한 아가씨가 결혼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결혼식장에 참가를 한다고 굉장히 서둘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강연에서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그 2001년도에 월 한 2억 정도 벌면은 정말 잘 나가는 거거든요. 20년 지난 지금 2억하고 그때 2억은 많이 달라요. 2억 정도 버는 트레이더였는데 주로 낙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더였어요. 거의 보면 매수하면은 거의 최저점 매수 V자 반등을 하면은 거의 고점대에서 어떤 매도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었죠. 어떤 기준으로 거기서 잡느냐 또 그런 어떤 기준으로 거기서 파느냐.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계단에서 담배 피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린 친구였지만은 질문을 했죠. 질문을 하니까 저는 가장 공포스러울 때 매수를 합니다. 또 그러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그때까지 그 반대를 했거든요. 가장 공포스러울 때 투매를 했고, 올라갈 것 같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수익 날 수밖에 없었죠. 그걸 계기로 이제 제가 그 당시 낙주 매매로 방향을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가 괜찮았어요. 괜찮고, 하이닉스, 그때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뭐 한 195원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하이닉스가 195원까지 빠진 적이 있고, 그때 지금 하이닉스가 뭐 7만 얼마 한다고 195원 시절 차트 찾아보면은 195원 가는 차트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감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빠진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때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그때 그동안 손실 본 것들 그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다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하고 새로 등록했을 때 첫 상한가에서 상따를 했고, 상한가 세 방을 거의 다 먹고, 그것도 미스풀로 다 먹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방으로 이렇게 다 복구를 했는 기억이 나요. 그러고 뭐 주로 신규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어떤 기억나는데 네오위즈, 뭐 그린앤사이언, 대원시어, CNA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어떤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2002년도 초 들어서면서 뭐 갑을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안 어제 이야기했죠. 일진전기, 에디칩스, 뭐 대동 그런 종목들 10배 이상들 다 가는 종목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 하나증권을 쓸 때였는데, 하나증권 승률 대회 같은 경우는 그때 가장 유명했죠. 승률 대회 하는 데를 처음 나가봤어요. 그때 처음 나가봤는데 뭐 최고 기록이 주간 2등 정도. 에디칩스에서 망했죠. 잘 나가다가 거의 보합에서 한가 맞는 정도 수준의 어떤 매매를 해서 거의 그 승일 대회는 거의 망했는 그 상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별로 안 나왔어요. 왜냐면 매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매매니까 매매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미치질 않는데, 몇 해 전에 2006년 16년도인가 그때 대신증권 승일대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은 보통 한 세 달, 두세 달 정도 굉장히 길어요. 승일대 기간 자체가. 승률 기간 동안 전승한 기억이 있어요. 하루도 손실 안 나고 뭐다 전승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2등이 너무 열심히 따라와갖고 도망간다고. 하여튼 2등이 너무 하여튼 열심히 따라왔어요. 제 소개는 뭐 대충 이 정도면 끝났나? 끝났고 나이는 5학년 올라왔고 86학번이고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부전공으로 이렇게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해서 학사 학위는 받았어요. 학사 학위는 받았고, 법쪽, 그러니까 제가 뭐 형사법 쪽으로는 조금 알아요. 특히 형사소송법 쪽은 잡히가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 절차 뭐 그런 것들은 그쪽은 조금 알고, 그냥 군대는 헌병대, 그러니까 군대는 논설훈련소가 있으니까 사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양복 입고 이렇게 뭐 왔어. 쭉 앉아 있는데 키 172 이상 저쪽으로 나갔죠. 저는 173이었으니까. 나고 무도 유단자
남고 나머지는 자리에 들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금도 3단이었으니까 저는 남았어요. 그러고 이름 저거 하더라고요. 그게 뭐지 싶어갖고 자리에 들어가니까 너들은 젖됐다 진짜 큰일 났다 특전사다 저거는 분명히. 하여튼 뭐 그런 거였는데 마지막 날 주특기 딱 받아보니까 05더라고요. 05 헌병. 아 지금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디 남한산 밑에 정행교 가는데 정말 청양 그뭐 청양 용산역에서 내려갖고 가는데 그때부터 군기 잡기 시작해갖고 일단 패기 시작돼요. 한 놈만 시범 케이스로 입에 거품 물 동안 패고 그 미니버스에 태워갖고 용산역에서 그 당시에 그 성남까지 가는데 일단 눈동자 돌리는 놈들은 죽여버리겠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눈동자도 못 돌리고 또 그런 식으로 했고 성남 그 교장에 정인교 종합행정학교 교장에 도착해갖고 따올백 입에 물고 선착순 뭐 골대까지 뭐 하여튼 뭐 갔다 오고 뭐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분위기 좀 안 좋았는데 그렇게 군생활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그 행정학교 있다 보면은 그냥 육군 헌병이 한 120명 있고 해병이 한 5명, 해군이 한 5명, 그래갖고 한 130명 정도 같이 교육을 받았대요. 교육을 받는데 해병 5명이 육군 120명을 그냥 갖고 놀아요. 그 5명이 그냥 왕하는 겁니다. 그냥 5명이 모여다니면서 지랄하니까 그냥 깽깽이 죽어 있었죠. 그냥 죽어 있었고 제가 77번이었고 78번이 하여튼 해병이었는데 옆에 해병이었는데 잠잘 때 그냥 옆에 같이 잤는데 뭐 불침범인 아니 뭐 야외 보초소로 나갈 때 같이 나왔는데 보초소로 나왔고 금마하고 어떤 사와갖고 개패듯이 패버렸거든요. 개패듯이 패버렸는데 그 다음날 해병 선후배들 기수 위에 윗기수하고 뭐 있으니까 선후배들 우르르 몰려왔대요. 네가 얘 팼나 뭐 이래갖고 뭐 그래 잘처럼 했다고 빌었죠. 그러니까 안 맞고 그냥 뭐 통과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교육 잘 끝내고 자대 가니까 바로 위에 고참하고 24개월 차이 나대요. 바로 위에 고참은 상병이고 소규모 부대를 해갖고 막내들이 밥을 하는 어떤 그런 부대였는데 그러니까 그 고참 바로 위에 고참 같은 경우는 그 2년 동안 밥 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밥을. 그래 후임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뭐 첫날 가면 뭐 군기 잡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대충 이등병 그 당시 이등병 어떤 찬밥으로 통박 싹 굴려보니까 이거는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더라 뭐 이런 거. 그래갖고 동기 한 명하고 같이 화장실 뒤에 가고 만세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생활 폈다고. 뭐 사실 그때 폈어요. 그 먹기 힘들다는 라면 첫날부터 먹었죠. 뭐 뽀고리가 뭐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가스렌지에 끓여 먹지. 라면 봉다리에 뜨거운 물 부어갖고 뭐 뽀고리 끓여 먹고 뭐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 후라이팬에 해먹었지. 삽에다가 해먹고 뭐 이러진 않았어요. 가다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군생활이 가장 재밌었어요. 내 생활에서 가장 화려한 어떤 시절이었고 군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보직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보직을 받으면서 잘했는 것 같아요. 니는 체질이다 말도 박아라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을 만큼 잘했는 것 같고 인사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아시까지 소개해주는 뭐 다방 아시였지만은 소개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말뚝박으라고 어떤 수사교육 일단 수사관 교육 일단 보내줄게 뭐
바로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었어요. 그럼 말뚝박을 일이 뭐 천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어떤 군발이의 최대 목표는 제대 아닙니까? 제대. 그럼 말년쯤 돼갖고 지금 제대도 본들 별 비전 없다 싶어갖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헌법부터 제해갖고 사법고시나 한번 쳐보자 뭐 싶어갖고 헌법 뭐 제갖고 뭐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뭐 영어 이렇게 계속 공부는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전역하고 그 다음에는 2003년도는 그냥 시험 치는 애 해갖고 계속 시험만 뭐 자격증 시험 있으면 자격증 시험 치고 계속 시험만 치고 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뭐 직장 가고 그때부터 주식을 또 다시 시작했죠. 그때 IMF 오고 막 했는데 그때 IMF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공무원이 있으니까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IMF인지 아닌지 신문에서 그냥 봤죠. 그냥 IMF가 뭐 인터내셔널 F가 펀드 M이 뭐지 IMF 약자가 뭔지 이걸 교육받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주가 막 급락한다 하고 뭐 나라 망한다 하고 그랬는데 전 체감을 전혀 못했어요. IMF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검도나 열심히 취미가 검도였으니까 그 검도 체육관 가서 검도나 맨날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주식은 계속했죠. 계속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하는 주식은 괜찮았어요. 그 쪽집게 수준이었어요. 그 지검장까지 종목 추천을 받으려고 노력할 만큼 그때야 뭐 다 올라왔으니까 이야기하면은 근데 그게 제 실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전업을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실만 나더라고요. 28개월 연속 손실. 그렇게 많이 연속으로 손실 나는 경우는 없더라고. 못 봤어요.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손실 기록인데 못 봤고 그렇게 전업을 어렵게 시작하고 원래 주식 전업을 하면은 전업을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식 강의를 하는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하는 입장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업은 하지 마라. 주식 가급적이면은 주식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해도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어떤 강의를 하려고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그게 기본 제 정체성입니다. 이부는 좀 쉬었다가 좀 이따 다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일부러 하고 2부가 일단 뭐 관종목하고 어떤 종목의 어떤 매매타임 일정 기법 부분하고 뭐 그런 걸로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 1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저녁때쯤 내갖고 2부를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금 38분 지났거든요. 이만큼 지나버리면은 사람들이 안 보게 되죠. 안 보게 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손실인지 제가 손실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1분 동안만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은 거의 130명이나 됐네. 드디어 12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 있죠. 이걸로 돈 번다 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동영상을 52개를 올렸어요. 이거 올리면 53개인데 조회수가 나오죠. 이게 조회수 1이 1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이 1원이니까 제가 2달 동안 8,619원을 그러니까 이걸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아직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갖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자격이 되고 돈이 되는 어떤 그런 상태라면은 그 8,600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달 동안.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번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돈 번다 하는 욕심 자체도 없어요. 자체도 없고, 제가 스스로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데, 제발 누군가가 제대로 된 안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만두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안티 심하게 좀 해주면은 정말 고맙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일단 제대로 해보고, 망하더라도 망해야지 뭐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말 말빨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을 재밌게 해야 된다고, 재밌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재밌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8,600원 하면은 그냥 매매하면은 이걸 한 100만원 베팅해도 0.8% 먹으면은 8,600원은 벌죠. 그런 상태라는 거. 그리고 제도권에서 제 공식적인 강의료는 2시간에 350입니다. 근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